중고차를 구입했더니 수급 자격이 박탈되었어요. 아들이 차량을 렌트해서 제 명의로 해뒀는데 갑자기 급여가 중단됐습니다. 이런 사례 한 번쯤 들어보셨나요? 기초생활수급자의 차량 소유가 얼마나 까다로운지 아시나요? 무려 2000cc 미만의 차량이라도 10년 이상 된 차량이거나 차량가액이 500만 원 미만인 경우에만 소유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그것도 차량 한 대당 소득 환산율이 무려 월 100%가 적용된다면? 안녕하세요. 소소하지만 담백한 복지 이야기 소담이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기초생활수급자의 차량 구매와 렌트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대학생 수급자분이 보내주신 질문, 여러분께 정확한 정보를 알려드리고 불이익 없이 차량을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해드릴게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실 것 같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세요. 기초생활수급자분들이 차량을 소유하고 싶을 때 가장 먼저 알아야 할 것은 차량은 재산이라는 점입니다. 그런데 일반 재산과 달리 차량은 특별한 취급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차량은 월 100%라는 엄청난 소득 환산율이 적용되기 때문이죠. 이게 무슨 뜻이냐면 1000만 원짜리 차량을 소유하면 매월 1000만 원의 소득이 있는 것으로 간주된다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되면 당연히 수급 자격 유지가 불가능해지죠. 하지만 모든 차량이 이렇게 100% 환산율을 적용받는 것은 아닙니다. 특정 조건에 맞는 차량은 소유할 수 있고 심지어 재산에서 제외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가 유지할 수 있는 차량 기준은 정확히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2000cc 미만의 10년 이상 된 차량. 둘째, 2000cc 미만의 10년 미만이더라도 차량가액이 500만 원 미만인 차량. 이 두 가지 중 하나의 조건만 충족하면 차량을 소유하더라도 수급 자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은 소득 환산율입니다. 차량은 그 종류와 용도에 따라 다른 소득 환산율이 적용됩니다. 첫 번째로 재산가액 산정에서 제외되는 차량이 있습니다. 장애인 사용 자동차와 생업용 자동차가 조건을 충족할 경우 이에 해당합니다. 두 번째로 일반 재산 소득 환산율인 월 4.17%가 적용되는 차량이 있습니다. 차량 10년 이상 또는 차량가액 500만 원 미만의 차량, 질병이나 부상으로 거동이 불편한 가구원을 위한 차량, 가구원이 6인 이상이거나 3명 이상의 자녀가 있는 가구의 차량, 생업용으로 전환 예정인 차량이 이에 해당합니다. 단, 생업용으로 전환 예정인 경우 2개월 이내에 전환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 소득 환산율 월 100%가 적용되는 차량이 있습니다. 이는 위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모든 차량을 말합니다. 여기서 가장 유리한 것은 당연히 재산가액 산정에서 제외되는 차량이고 그 다음은 일반 재산 소득 환산율이 적용되는 차량입니다. 이제 재산가액 산정에서 제외되는 차량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장애인 사용 자동차입니다. 장애의 정도가 심한 등록장애인이 직접적 이동수단으로 사용하는 2000cc 미만의 자동차는 재산가액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이는 국가유공자 중 상위 등급 1등급에서 3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분들께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두 번째로 생업용 자동차입니다.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생업용 자동차는 재산가액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2000cc 미만의 승용차, 승차정원 11인승 이상 승합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이런 차량이 실제로 생업에 사용된다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화물 운반으로 소득을 얻거나 농어촌에서 농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또는 전기공이나 인테리어 기술자처럼 도구를 싣고 공사 현장을 찾아다니는 경우 등이 해당됩니다. 이제 실제 사례로 수급자의 차량 이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는 대학생 청년 수급자의 경우입니다. 졸업 후 면허를 취득한 청년 수급자분이 차량을 이용하고 싶을 때는 다음과 같은 방법이 있습니다. 중고차 구매 시 주의사항으로는 2000cc 미만의 10년 이상 된 차량을 선택하거나 차량 가액이 500만 원 미만인 중고차를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경우에도 일반 재산 환산율 월 4.17%가 적용됨을 기억하세요. 기초연금액 계산 시 이 금액이 소득으로 환산되어 급여에 영향을 줍니다. 렌트카 이용 시 주의사항으로는 렌트카 회사에서 타인명의 렌트가 가능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렌트 차량도 상시 사용할 경우 자동차 재산 기준이 적용됩니다. 단기 렌트보다는 카쉐어링 서비스 활용을 고려해보세요. 두 번째 사례는 장애가 있는 수급자의 경우입니다. 장애의 정도가 심한 등록장애인이라면 배기량 2000cc 미만의 자동차일 때는 재산가액에서 제외됩니다.
이 경우 본인이 직접 운전하지 않더라도 함께 거주하는 가족이 운전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세 번째 사례는 생업에 차량이 필요한 경우입니다. 화물 운반, 농어업, 배달, 출장 서비스업 등으로 소득활동을 하는 수급자라면 생업용 차량을 소유해도 재산가액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단, 실제로 해당 차량이 생업에 사용된다는 증빙이 필요합니다. 차량 관련 불이익을 피하는 방법도 알아볼까요? 첫째, 차량 구입 전 반드시 관할 주민센터에 문의하세요. 구체적인 차종과 연식, 가격을 알려주고 수급 자격에 영향이 있는지 상담받으세요. 생업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미리 확인하세요. 둘째, 타인 명의의 차량이라도 본인이 상시 사용한다면 주의하세요. 가족 명의의 차량도 수급자가 주로 사용한다면 재산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모든 정보는 전산으로 조회되기 때문에 숨기기 어렵습니다. 셋째, 차량 가액과 기준 중위소득을 함께 고려하세요. 2025년 기준 1인 가구의 생계급여 선정 기준을 보면 기준 중위소득 32%로 76만 5,444원입니다. 차량 소유로 인한 소득 환산액이 이 기준을 초과하면 생계급여를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오늘은 기초생활수급자가 차량을 소유하거나 이용할 때 알아두어야 할 내용들을 살펴봤습니다. 요약하자면 첫째, 기초생활수급자도 차량을 소유할 수 있지만 엄격한 조건이 있습니다. 둘째, 2000cc 미만의 10년 이상 된 차량이나 차량가액 500만 원 미만 차량이 가능합니다. 셋째, 장애인 사용 자동차나 생업용 자동차는 재산 산정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넷째, 타인 명의라도 수급자가 주로 사용하는 차량은 재산으로 산정됩니다. 다섯째, 차량 구입 전 반드시 주민센터에 상담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각자의 상황에 따라 적용되는 기준이 다를 수 있으니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경험이나 추가 질문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소소하지만 담백한 복지 정보, 소담이었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